자, 그래서 원방.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방은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운 유형들까지 해가지고 단순 개념은 사실 원방에서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원방 공식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게 다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했을 때. 뭐 이거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알 거고. 좌표축에 접하는 하게 되면 그냥 그림 그리라고 했죠, 그렇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은 우리 빼주기로 했어요. 원방에서 원방을 빼주는 걸로.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원 하게 되면은 원방 더하기 k 원방. 근데 이때 k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왜? 마이너스 1이면 직선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은 얘는 원방. 근데 저 k에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중심은 안 바뀔걸? 뭐가 바뀌느냐? 반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렇게 바뀌어. 그게. 자,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나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한다 그랬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하게 되면 뭐 떠올라요? 내가 수업 해줄 때 얘기한 거 있잖아. 그렇지. 중심이 y는 플마 x, 그러니까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또 중심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마 얼 콤마 플마 얼이야. 근데 저 플마는 뭐에 따라서? 사분면. 그렇죠? 그래서 1사분면이면 풀풀이라서 플러스 얼 플러스 얼인 거야. 내가 2사분면이면은 부호 자체가 마풀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호는 사분면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 오케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두 가지로. 근데 얘는 뭐에 따라서 구분해? 어떤 D를 쓸지는? 직선의 형태. 그렇지. 직선의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잖아. 그래서 1번 y는 ax 플러스 b. 얘는 뭐 하라는 거야? 대입해서 판별식 D를 쓰라는 거야.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는 뭐야? D는 얼. 그렇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걸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풀지를 출제자가 정해줘. 이거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얘로 할 거야. 아니, 그건 안 돼. 빨리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속에서 어떤 직선이 어떤 형태로 해서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위에 거를 쓸지 아래 거를 쓸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숙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그 원의 접선의 방정식 얘는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쓰지 마 그랬어. 왜? 얘 저 공식을 쓰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얘 중심이 0,0이 아니면은 이 공식 못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기출에서 저 공식을 쓸 일이 아예 없어요. 제로. 그래서 저거 못생긴 공식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공식을 바꿔서 썼죠. 그때 어떻게 썼어? x-a 제곱에 y-b의 제곱은 얼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그래서 얘 위의 점 x1, y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얘 우리 어떻게 보라고 했었죠? x-a 제곱이 뭐야? x-a 곱하기 x-a가 x-a 제곱이잖아. 근데 저 두 개의 괄호 중에 하나에만 x를 대입하면 돼. 하나에다가만. 그래서 x1-a x-a 더하기 y1-b y-b는 얼제곱. 이렇게. 그래서 x 대신에 저 x좌표를 하나 대입해 주면 돼. 그래서 그러면은 중심이 0,0이 아니더라도 항상 쓸 수 있어. 그래서 공식을 변형해서 기억을 하자. 얘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야. 일단 접선 나오면은 뭐부터 해? 우리? 접선. 접선 문제에서 우리 어쩌기로 했었지? 수선. 그림 그리고 수선을 접점. 접점. 접점 잡아줘. 그럼 웬만한 문제 다 풀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접점 일단은 잡아놓고서 보면은 풀려요. 이렇게 해서 일일이 막 해서 구분하고 할 거 없이 그냥 일단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서 문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 원이 나오는 문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뭐였죠? 야, 그새 까먹었다고? 수선의 발. 그래. 에휴. 중심에서 수선의 별. 얘는 필수라 그랬잖아. 이거 안 하고서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 고등수학에 있어서. 왜? 이제 중등부에서도 원이 나왔었고 고등부에서도 원이 나왔었어. 근데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선이 하나가 지워져 있는 것밖에 없어. 사실 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중학교 그 교과서 다시 한번 봐봐. 그때 원 나왔던 그 그림들 한참 현 배우고 원주학 했을 때 그때 그 그려져 있던 원들이 고등학교 원의 방정식에 있는 원방 그림이랑 똑같아. 100%. 근데 딱 하나만 다른 거야. 선 하나가 지워진 거야. 중학교 때는 반드시 그 그림 속에 걔가 그려져 있었어. 수선의 발이. 근데 고등부에서는 항상 그려져 있던 그 친구가 지워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워진 그 친구를 우리가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중심에서 수선의 발은 고민할 것도 없이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 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저거 수선의 발을 했는데도 못 풀었어. 그럼 두 번째 우리 뭐 하기로 했지? 보조선. 보조선. 중심에서 어디까지? 꼭지점까지. 보조선. 근데 이건 선택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선을 그려놓으면 안 돼. 오히려 더 헷갈려지거든. 그래서 1번 수선의 발만 그려놓고 문제 풀기 시도를 해본 다음에 안 되겠는데? 그러면 보조선까지 그으면 돼. 그래서 근데 저기서 말하는 꼭지점은 내가 지정한 점들은 다 제외. 내가 임의로 PQ 쓴 거는 전부 다 제외. 문제 반드시 그림 속에 프린팅이 돼 있어야 돼. A, B 이렇게. 그래서 걔랑만 이어야 돼. 그게 문제에 필요한 보조선이야. 마음대로 막 끊는 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 불필요한 거를 하게 되면은 그림 자체도 작은데 거기다가 이상한 선이 추가가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를 놓쳐. 그래서 긋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긋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원에서 최대 최소가 나왔네. 그럼 무조건 뭐라 그랬어? 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언급이 됐어. D-R, D+. 무조건 답은 D+, D-이래. 최대 최소가 나오면. 그래서 최대값이면 D+ 어리겠네. 근데 누가 D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어른 당연히 알 테니까. 그렇죠? 누가 D지? 뭐가 D지? 그것만 확인하게 되면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케이. 접선의 길이는 이거 그냥 그림 그리면 되는 거야. 이거 현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림 그린 다음에 뭐가 이제 필수인 거야? 수선의 발. 이거 우리가 그어야 되는 거야. 뭐가 필수인 거야? 수선의 발. 이거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려야 돼. 저 문제에서 안 줘. 우리가 저걸 그려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내가. 오케이. 원방 근데 진짜 보충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 보충 프린트까지 따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방 집중을 했는데 근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얘가 이제 뭐랑 관련된 거야? 얘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야? 내분점, 외분점 구한 다음에 그 두 점이 뭐야?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랑 관련되다 보니까
저거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때는 그림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A, B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A, B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선분 A, B가 어떤 역할이 되는 거야? 선분 A, B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선분 A, B의 중점이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이 중심이 되는 거야. 내가 원의 중심.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 중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은 이런 문제는 뭐 쉽게 풀 테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원의 넓이 중심을 지나다. 그렇지. 얘는 중심을 지난다라는 의미죠. 너무 좀 중요하지 않아서. 자, 원을 나타내도록 해가지고 잠깐만. 아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구나. 그래, 그냥 여기다 하고 날게. 원을 나타내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게 무슨 뜻이야? 반지름을 확인하라. 반지름을 확인하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뭔가의 제곱에 y 뭔가의 제곱 한 다음에 반대편이 이제 뭐가 나와? 반지름 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우변 얼 제곱 부분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얘가. 그쵸? 그래서 얘는 1번 우변 얼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학교 시험에서 가끔 얘를 살짝 꼬으려고 이렇게 낼 때가 있다 그랬죠. K 이런 식으로 저기다 뭔가 하나를 더 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 뭐죠? X 2차항 계수 Y 2차항 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1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쵸? 그러니까 2x제곱에 2y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y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 있어요. 원방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돼요. 같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 형태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때 a, b, c는 다 0 될 수 있는 친구예요. 저 대문자 a, b, c는 다 0이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원래 기본 형태는 ax제곱 by 그냥 쓰지 말고 보세요. 그래서 뭐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게 이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이때 저기에서 a하고 b가 같으면은 얘가 1이 돼요. 그리고 a하고 b가 같지 않고 둘이 부호가 같으면은 타원이 돼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둘이 부호가 다르게 되면은 쌍곡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 벡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기하를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수와 기하를 동시에 나갈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미적분과 기하, 미적분과 이제 그 뒤 부분 공간 벡터 부분을 하겠죠. 이렇게. 그때 배울 거예요. 타원 방정식과 쌍곡선 방정식. 근데 그게 저거 대문자 A, B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어떤 원이냐. 그래서 이건 뭐 일단 당장은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개수가 같다라는 거. 넘어야 될까요? 자, X축 또는 Y축 이라고 되어 있어요. X축 또는 Y축.
또는이 들어갔어. 또는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그냥 그림 말고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뭐가 반지름인지 그것만 딱 봐주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냥 그림 그려보시면 돼요. 좌표 평면에다가.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는 아까 개념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최대 최소는 뭐였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뭐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 x1 마이너스 빼기 원방 빼기 원방. 공통의 현의 길이는 어떻게? 현의 길이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 현의 길이 아니면은 여기서 뭐 선분 AB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아이씨 그 표현을 안 줬네. 그래서 어떤 선분 AB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어. 뭐 선분 AB가 8 이렇게 선분 뭐 교점이 원하고 직선이 교점이 AB인데 그 선분 AB 길이가 8이래. 그게 사실 현이란 얘기잖아 그게. 그렇죠? 그래서 현의 길이 나오게 되면 우리 무조건 뭐 하기로 했지? 그림 그리기로 했었어. 그림 그리고 보조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하나만 해볼까요? 자 227번.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내가 최대가 되도록. 자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얘는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 자 일단은 쟤는 중심이 0,0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고 반지름도 더 크죠. 얘가 반지름이 2루트 5거든요. 얘는 2인데 자 그러면 쟤는 조그만 원이야. 조그만 원인데 중심이 A, 0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중심이 X축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A 값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현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큰 원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작은 원에서 봐봐. 작은 원 입장에서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언제일까? 중심을 지날 때야? 언제일까? 공통현이 지름이 될 때야. 공통현이 지름이 될 때. 그래서 이 공통현이라는 거가 작은 원의 지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저게 최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림까지 그렸으면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중심에서 수선의 발이라 그랬죠. 자 큰 원 중심에서 저 빨간 선 거기 가운데가 이제 중심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 거잖아. 요렇게. 그리고 보조선까지 요렇게. 그럼 피타고라스를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저 파란 선분 길이가 뭔데? A인 거야. 얘가 초록색 길이가 뭔데? 큰 원의 반지름의 짝 뭐였죠? 2루트 5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저 빨간 선 절반짜리가 뭐가 되는 거야? 작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A 값은 피타고라스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4인가요? 그래서 A는 4.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 주변 학교 기출도 봐도 이제 원방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봤을 때 나도 한참 이렇게 좀 봐야 될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이 내는 문제들 중에 보면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100% 공통점이 있어요. 그 원방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림을 그리기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꼬았든 간에 내가 그 의미를 판단해내고 걔를 올바른 그림까지 그리는 과정까지만 그것까지만 하면 돼. 근데 그거가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알려주게 되면은 절대 안 늘어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그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 없이 계속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그림이잖아. 알겠어? 이렇게 하면은 내 시험은 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방은 특히나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얻어야 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읽고 그 속뜻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었구나.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킬러들 나왔을 때 이런 227번처럼 그림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좀 신경 쓰시길 바래요. 그래서 제풀이 할 때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방은 특히나. 얘도 한 번 해야지. 자, 233번 문제만 한번 보고서 어떻게 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자, 원 나와 있고 직선 나왔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 어떻게 할래 재아가? 대입하고 판별식 T. 왜 대입한다 생각했어? 왜냐면 직선의 형태가 y는 뭐. 그렇지. 직선이 y는 모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대입하라는 거야. 형태를 보고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얘를 어디다가 y에다가 대입을 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나와야 되니까 판별시티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풀라는 거야. 얘는 그냥 일부러 안 해줄게요. 얘는 그냥 차라리 질문을 하세요. 해보시고. 왜냐면 이게 그거거든요.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얘가 직선 만나지 않을 때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직선 형태 봤을 때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라는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넓이 13파이가 준 거는 뭐야? 반지름이었던 거야. 얘가 반지름 루트 13이야. 주어놓고서 내가 구해야 된 건 뭐야? 중심 나와 있으니 D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냥 만나지 않을 때니까 D가 얼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커야 되는 거야. D가 얼보다 크다를 이용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문제인 거야. 오케이. 접선 문제는 하나 하고 와야 되는데. 자, 너무 어려운 거 해주면 좀 그러니까. 251번을 볼게. 얘는 어떤 A가 있어. 걔가 원에다가 이제 접선을 그었대. 그리고 그때 만난 접점을 B라고 할 거래. 근데 AB 길이가 3이야. 자, 이거 현우야, 얘 좌표축 필요해? 좌표축이요? 아니요. 진짜? 네. 좌표축 없이 풀 수 있어? 네. 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은 여러분 문제 풀 때 스스로 알 거야. 좌표축을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과제하고 하실 때 좌표축을 그리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이게 대충 그리면은 문제를 못 푼다고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듯하게 좀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오히려 힘들어져요. 근데 얘는 좌표축 필요 없다. 그래서 좌표축을 그려야 하는 문제인지 필요가 없는 문제인지 그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 좌표축을 그려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야? 예를 들어서 점 3개 주고서 무슨 삼각형이니? 그러면 우리 눈금까지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눈금 해가지고 찍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네 하고 그냥 풀고 넘어가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런 문제들은 축이 필요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원 그리고
밖에다가 점 하나 그리고 끝이야. 항상 접선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이 몇 사분면인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지. 얘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A인 거고, 그래서 접선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무조건 반드시 뭐 하기로 했어? 중심에서 수선 이발. 이건 반드시 필수. 그렇죠? 그리고 얘는 보조선까지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끝난 거죠. 얘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접점 B 여기래. 그리고 여기는 지금 2,1이래. 여기는 5,4래. 아 그럼 초록색 길이는 안 해. 초록색 길이 하게 되면 뭐냐? 3루트이네. 초록길은 3루트이고, 그리고 AB 길이가 3이라고 했네. 여기가 3. 그러면은 이 파란색 길이가 뭐야? 3이네. 좀 이상한데? 굉장히 직각 이동면 삼각형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양수 A 값을 지금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야? 아 9네. 3의 제곱. 그렇죠? 그림 그리면 끝나는 거야. 최대값 나오면 뭐라고요? D 플러스 어리어 답이. 그래서 뭐가 D인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자 271번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게 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뜻이야? 두 접선이요? 그러면은 정사각형. 맞아요. 오. 정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얘가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그냥 그 좌표축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뭐라고? 이게 수직이라고. 이해했어요? 우리 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수선이발. 그래서 수선이발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얘가 이거 봐봐. 얘가 수직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다 수직이네. 그럼 직사각형이야. 근데 거기다 또 어때? 반지름이니까 얘 무슨 사각형이 돼? 정사각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응. 그러면 그 정사각형에서 이제 누구를 이용하게끔 돼 있어? 대각선. 얘가 이제 0,0이고 반지름 길이는 지금 4라고 해서 주어져 있고 여기 점의 좌표가 루트 7,a야. 그치? 자, 제일 중요한 길이가 얘야, 얘. 대각선. 이해했어요? 대각선. 0,0에서 루트 7,a까지 이르는 저 빨간색 길이. 제가 뭐야? 정사각형 대각선이니까 4루트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해봐. a제곱 플러스 7은 4루트 2 제곱하면 뭐 나오니? 30인가?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바로. 그래서 a는 5. 이렇게. 언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정사각형 그려주고 대각선기 이용하면은 무조건 풀려요. 이거는 아프로니우스 원이죠. 아프로니우스 원 일단 넘어가고. 잠깐만. APB가 45도. 이것도 중요해. 90도는 되게 많이 봤어. 90도는 무슨 뜻이지? 자, AB가 고정되어 있는데 APB가 90도래. 90도.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봐. APB가 90도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APB가 90도래. AB를 원의 지름으로 둘 수 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그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뜻이야. 이게. 자, 봐봐. APB가 지금 이렇게 90도가 된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90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라고요. AP가 빗변이 된 거야. 그래서 외심. AP 중점이 외심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P가 그리는 거는 원이 돼. 저 원 위에 있으면 다 P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얘기가 각 APB는 90도라는 거야. 왜 는을 안 썼니 여기다? 각 APB는 90도. 그게 의미하는 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란 얘기야. 그 얘기가.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가장 대표적이고 는 90도. 근데 는 90도 하니까 애들이 너무 잘 맞춰.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봐야겠어. 라고 하는 거가 얘 45도. APB가 45도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APB가 45도래. 90도도 아니고 왜 하필 45도일까? 특수가 아니야. 외부 흔적. 아니야. 직각. 직각이 되면 삼각형? 아니야. 아니어도 40도일 수 있어. 45도일 수 있어. 반지름. AB를 반지름으로 쓸 수 있는. 이거 외워. 알았지? 이건 수일 대평도 나올 수 있어. 외워야 돼. 이거는 중요해. 그래서 원주각이야. 원주각이 45도라는 거야. 그러면 중심각은 그 2배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AP 이렇게. 그러면은 봐봐. 얘가 요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APB가 원주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주각이 뭐란 얘기야? 45도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 이 중심과 AP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90도. 중심각은 90도가 돼. 얘가.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봐. AB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자. 얘가 C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OC 길이를 K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얘기야. C 좌표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C 좌표를 구해달라. C는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AP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정사각형. 이게 C1, 여기가 C2예요. 정사각형. C가 2개야. 이런 식으로. 이때 OC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뭐 O는 다른 데 있겠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O는 뭐 몰라. 뭐 여기 사이에 있나? 뭐 이쯤 있나? 여기가 0,0 이렇게. 그래서 뭐 해서 C1, C2를 일단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자. C1, C2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C1, C2는 어떻게 구할 거야? C1, C2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대각선 길이가 같다.
대각선 길이가 같다만 그래서 이용하면 돼? 아니요.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어떤 사각형의 성질이야?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아니야. 2등분하고 직각이다.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플러스 대각선 길이가 같다를 써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A, B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직선 A, B를 구할 수 있어. 직선 A, B를.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중점이 또 있겠죠. 얘가 중점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죠? 얘가 2,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 마이너스 3을 공통적인 이제 대각선 중점으로 하면서 기울기도 수직이 돼야 돼. 얘가.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해 주시면 돼. C1하고 저 중심을 지나고 있는 이 초록색 직선. 얘가 AB 기울기 어떻게 나오냐? X 값이 6만큼 커질 때 지금 기울기 2네요. 이 기울기 2거든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 2, 마이너스 3 지났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저 직선 위에 있는 C1, C2야. 근데 걔가 이제 2, 마이너스 3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로 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얘가 3만큼 6만큼이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얘 좌표를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얘가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고 C2의 좌표가 C1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 빨간색 저 점이 얘가 2, 마이너스 3이랑 사이 거리가 어때야 돼? 이 거리가 뭡니까? 라는 거잖아. 선분 AB 길이 절반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분 AB 길이 하게 되면은 x값 6만큼, y값 12만큼이었으니까 그래서 6루트 5야. 이게 3루트 5. 이게 3루트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2t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3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9, 45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 그럼 t 값이 두 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푸는 과정도 많고. 됐습니까? 자, 28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잘린 부분 하나 더. 그렇지. 나머지 원을 일단은 그리라고 했었어요. 나머지 원. 그래서 지금 이 원. 나머지 원 부분을 그려주면은 우리 좀 확실해져요. 자, 그 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수선의 발. 이렇게 1에다가 수선의 발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야, 그럼 옮겨진 저 파란색 원은 중심이 나왔죠? 얘 뭐야? 1, 얼. 근데 얼인데 지금 문제에서 3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1,3이 옮겨진 중심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PQ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왔네. PQ의 방정식.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해? 중심에서 중심까지 얘가 수직 이등분 이용하시면 되죠.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이해돼요? 얘가 반대편 중심이랑 원래 중심 알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쪽에서는 중심이 0,0이었었고 쟤는 1,3이고 그쵸? 그러면은 여기 중심 좌표도 알고 여기가 M 좌표도 알고 그리고 중심끼리 그 기울기 3이잖아요. 그쵸? 그럼 PQ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룰만 좀 잘 지켜주면 돼. 그래서 수선의 발.
여기까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86까지. 도장 찍나요? 잠깐만. 금요일까지요? 네, 일요일 날. 금요일까지요. 직방 이쪽은 아예 아무것도 안 풀어줬었나 그때? 아 그때 내가 문제가 좀 별로라고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래 일단 원방이 먼저 집중을 하자. 지금까지 하기는 좀 다음에 해도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원방 좀 풀어보고 모르는 거 좀 질문하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DT 왔나? 그만. 50점, 40점만 안 나왔어요. 대표이 문제네. 야 제발. 아 대표 진짜. 뭐야, 팀이 이렇게 어떻게 저 청소다. 이게 안 좋아. 저거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해. 긁혔다. 아 근데 그거 DT 파일을 안 다운 받아놨다. 이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아, 나 그건 줄 알았어. 혹시 그거 DT 질문 있어? 5번이요. 저기 5번이. 5번만 하면 될까? 좀 실러. 자 5번만 볼게. 얘가 A가 3, 루트 7, B가 마이너스 2,0, C가 4,0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삼각형 ABC가 있대. 근데 A의 이등분선이 A, B, C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해서 간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공식 있었죠, 그렇죠? 길이 B. 그래서 AB 대 AC는 뭐 BD 대 CD 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AB 실제 길이 구해주면 어떻게 나와? 어? AB 길이가 32라고? 루트 32. 루트 32야? 그러면 4루트 2? 맞나? AC 길이는 뭐야? 네? 어? 아니 큰 사람 없어? 여기가 2루트 2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이제 2대 1이라는 거네. 여기가 네. B 대 CD가. 그러면은 D는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럼 얘가 3, 아니구나.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4,0이니까 사이가 몇 칸이야? 6칸이잖아. 근데 6칸 중에서 지금 3분의 1, 2칸만 왼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2,0이네요. 네. 저희 A 저 이등분선은 무게중심 만지나가요? 그런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야? 기본적으로 정의, 성질을 외우지 않아서 막 머릿속에서 복잡한 거야. 이거랑 같은 중이 다른지 그런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이 나쁜 놈아. 이등변 삼각형을 상상해 버렸어.